혹시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좀 격하게 한 다음에 정강이 앞쪽이 욱신거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지긋지긋한 통증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정강의 통증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요? 여기 한 러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문가가 추천해준 제대로 된 비싼 신발을 신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없던 정강이 통증이 생겼다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정강이의 날카로운 통증, 이게 그냥 운동 좀 했네 하고 넘길 수 있는 단순한 근육통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까요?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유력한 용의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스플린트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좀 어렵게 매측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영어로는 MTSS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달릴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 있잖아요. 그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정강이 뼈 주변 조직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나 이제 못 버티겠어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일까요? 여기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달리기 선수나 댄서, 군인처럼 다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는 적게는 4%에서 많게는 무려 35%까지 이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은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강이가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스플린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신스플린트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만성운동성 구액증후군, 즉 CSCS라는 건데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이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서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치료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질환을 구분하는 핵심 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통증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뼈 안쪽을 따라서 욱신거린다. 이러면 신스플린트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근육 깊숙한 곳이 터질 듯이 팽팽하고 꽉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구액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통증이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신스프린트는 운동 중에도 아프고 운동 후에도 통증이 좀 남아있는데 구액증후군은 신기하게도 운동을 딱 멈추면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좋습니다. 진단 범위를 좁혔으니까 이제 정강이 통증이 애초에 왜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데요.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리거나 쿠션 없는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다가 평발이라거나 코어 근력이 약한 것 같은 내 몸의 내부적인 요인이 합쳐지면서 정강이 뼈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러닝용품점 같은 데서 슬로우 모션 카메라로 걸음걸이를 분석했더니 관회전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발이 안쪽으로 좀 과하게 무너진다는 뜻인데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내 몸의 생체 역학적 문제를 파악하는 게 예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회복하고 또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RIC 요법입니다. 휴식, 냉찜질 압박, 그리고 다리 올리기. 이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검증된 응급처치법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자꾸만 재발하는 걸 막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그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즉 근력 강화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국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주 동안 특정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다리의 안정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방 전략의 핵심 근거가 될 겁니다. 이 연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려면 연구 설계 방식을 봐야 합니다. 연구팀은 환자 3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키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시켰죠. 이런 무작위 대조 시험 방식은 의학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놀라운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운동을 한 실험군은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균형 능력 같은 모든 지표에서 대조군보다 월등하게 향상된 걸 볼 수 있죠. 통계적으로 P값이 0.05 미만이라는 건 이 결과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적인 발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에 맞게 설계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강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저항력 백신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연구에서 지적된 약점들을 직접적으로 보강해주는 이런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근육을 키워서 충격 흡수 능력을 길러주고요. 발끝을 들어올리는 토레이즈는 정강이 앞쪽 근육을 직접적으로 단리시켜줍니다.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해줘도 우리 다리가 충격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 후에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예전처럼 막 달리면 거의 100% 재발합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접근이에요. 이전 훈련량의 딱 절반에서 시작해서 매주 10% 이내로만 아주 천천히 늘려나가는 이 10% 규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함께 살펴본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의 진짜 해결책이 과연 더 비싸고 화려한 신발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 자체를 더 감하고 회복력 있게 단련시키는 것에 있는 걸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